세금을 매겨야 한다의 찬성 측 입론자 이효태입니다. 먼저 여기서 저희가 얘기할 로봇세란 로봇을 이용해서 생산하거나 서비스하는 주체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때 로봇은 유럽의회 의원 메디 델보의 보고서에 나온 데이터 분석과 교환을 위한 목적으로 상호 연결되고 센서를 갖춘 물리적인 기계로 정의하겠습니다. 로봇세란 1994년 아르헨티나의 카를로스 메넴 대통령이 자동화로 실업률이 높아졌다며 실직자 재교육과 실업수당 지급을 위해 로봇의 징수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한 데서 처음 언급됐습니다. 그로부터 23년이 지난 2017년 1월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가 미국 과학 전문 매체 쿼츠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공장에서 5만 달러 이상 벌며 노동하고 있는 인간 노동자에게는 소득세, 사회보장세 등 각종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며 이들과 같은 노동을 하는 로봇에게도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발언 이후 세계적으로 로봇세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로봇세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으로서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AI 자동화 로봇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6년 1월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일자리의 미래 보고서는 2020년까지 인공지능 등의 영향으로 200만 개의 신규 일자리가 생기지만 7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져 총 5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순감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미쓰비시 경제연구소는 2030년까지 일본 내의 일자리가 240만 개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BNK 금융경영연구소가 2020년까지 동남권에서만 9,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또 2015년에 발표된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시연되고 있는 기술만으로도 인간이 급료를 받고 수행하는 활동의 45%를 대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현재 과학기술은 우리가 인식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인간의 일자리를 없애고 있습니다. 과학화, 기계화, 자동화 과정에서 밀리는 비전문 노동자 계층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로봇세를 걷어야 합니다. 빌 게이츠는 실직 근로자를 노인이나 어린이를 돌보는 서비스 분야에 투입하고 로봇세를 그 재원으로 사용하자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했습니다. 빠른 속도로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로봇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야 그로 인해 발생한 실직자들의 재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이들의 기본소득도 보장해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로봇세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유찬우사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찬성 측 1번 이호태 씨가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문제성을 제기하였습니다. 근데 그 일자리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증가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제가 예측을 보면 200만 개 일자리가 증가하고 710만 개가 사라져서 전체적으로는 감소하는 일자리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추후에 저도 또 다른 통계 자료를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유주가 로봇을 구입할 때 그에 대한 그 부가세를 지불하고 로봇이 거둬들인 수익에 대하여 이미 소득세를 통해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로봇세를 추가로 도입을 한다면 이중납세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로봇세를 도입한다면 또 새로운 기준이 생겨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중납세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대측 1의 입론이겠습니다. 네, 시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대측의 첫 번째 입론을 맡은 배지입니다. 저는 4차 산업혁명으로 대두되는 이슈인 로봇세가 왜 문제인지 말씀드리고 이후 송영근 토론자는 로봇세가 어떤 사회적 부작용을 가져오는지 말씀드릴 것입니다.
저는 먼저 로봇의 자체가 왜 문제인지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로봇세는 말씀하신 대로 이중 과세로 기업에게 지나친 부담을 줍니다. 이미 소유주들이 소득세를 내고 있고 기업은 법인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로봇세까지 더하자는 것입니다. 로봇을 구입하는 데에 소유주들은 이미 비용을 지불한 상태입니다. 거기다 운영비, 수리비, 가족을 위한 전기세가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도 기업은 로봇세라는 세금까지 더 내게 강요받는다는 것이죠. 100만 원을 더 벌었으면 그거 100만 원을 더 번 만큼의 소금을 내고 그게 로봇으로 이루어진 것이니까 그것에 대한 세금까지 더 내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의 ATM과 관정도서관의 키오스크를 생각해 봅시다. 인력을 절감시킨 기계들이죠. 그런데 이에 대한 세금은 매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편리함을 제공해주는 기계와 로봇에 사람들은 세금을 매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상황이 이전과는 다르게 심각하니까 로봇세를 매겨야 한다. 물론 상황이 심각하다고 어느 측면에서는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본을 조정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을 가진 사람들은 이미 세금과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로봇세라는 부당한 세금을 추가적으로 부과함으로써 책임은 정치나 교육과 같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새롭게 나온 로봇이라는 것에 손쉽게 부과되게 됩니다. 이로써 기업과 국가의 부담은 커지고 자유는 더욱 제한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 로봇세는 그 기준이 너무나도 모호해서 실현 가능성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먼저 무엇이 로봇인지가 애매합니다. ATM, 키오스크, 자동 주문기 버거킹에 있는 현대 자동차를 생산하는 로봇 청소기 그들이 말하는 로봇이 과연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어떤 로봇의 세금을 매겨야 할지도 애매합니다. 로봇의 종류는 천차만별인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반도체를 아주 잘게 자르는 것처럼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로봇이고 또 하나는 바느질을 하는 것처럼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도와주는 로봇입니다. 그렇다면 바느질을 한 로봇은 일자리를 뺏은 나쁜 로봇이니까 세금을 매겨야 하고 반도체를 자르는 로봇에게는 박수를 보내줘야 할까요? 한국의 로봇은 무려 14만 개에 달합니다. 현재. 그런데 로봇의 세금을 매긴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수많은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심지어 기준은 로봇의 발달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준을 새로 세워야 합니다. 찬성층은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애매한 기준이라도 있지만 어떻게든 기준을 정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면 로봇 몇십 개를 가진 부자들을 잘 살게 하는 건 최소한 방지해 줄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합의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순간 기업은 반발하게 됩니다. 이런 지나친 부담과 애매함으로 로봇의 자체는 큰 문제를 가져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차 조정하겠습니다. 예, 질문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기업에서 로봇으로 인해 얻는 이득이 법인세나 소득세로 국가에 충분히 환원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러면은 로봇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들의 그런 복지를 위해서 그 세금을 사용하는 게 충분한 재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먼저 일자리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는 걸 이후 토론자께서 말씀해 주실 것이고 두 번째로 로봇세가 그것을 해결해 주는 방안이 될 수 없음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봇 그럼 발전 속도가 세계 이제 과학 기술의 발전 속도가 네.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데는 동의하십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긍정측 2의 입론이겠습니다. 네, 긍정 측의 2번입니다. 정하민입니다. 로봇으로 인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로봇세가 필요합니다. 로봇의 활용이 점점 더 늘어날수록 노동자들은 실직자가 되어서 소득이 없어지고 그 반면에 기업 및 로봇 소유자는 엄청난 이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빌 게이츠가 로봇세 도입을 주장한 배경에는 창조적 자본주의 개념이 있습니다. 세계는 더 나아지고 있다. 하지만 나아지는 속도가 생각만큼 빠르지 않다. 오히려 더딘 편이다. 또 그 혜택이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부유한 사람들을 위한 자본주의가 가난한 사람에게도 득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2000년 미국 컴퓨터 협회가 제정한 괴델상을 수상한 이론 컴퓨터 학자인 모세 바르디 교수는 지난 2월 14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미국 고등과학협회 연례 미팅에 참석해서 무엇보다 국부와 가계 소득 간의 탈동 조화 현상, 일명 디커플링 현상이 앞으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를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는 1980년대 고숙련 고소득 제조업 일자리가 기계로 대체되기 시작하면서 국부는 증가하지만 가계 소득은 감소하는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자료를 근거로 바르디 교수는 자동화가 이 거대한 탈동 조화 현상의 주요 요인이라고 믿는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로봇의 사용은 노동자들의 수입을 감소시키는 반면에 로봇을 고용한 자본가는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될 것입니다. 로봇을 고용한 자본가나 기업들로부터 줄어든 일자리만큼 세금을 걷어서 사회에 환원하고 거둔 로봇세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의 재교육과 취약계층의 기본소득 보장에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동화로 인한 세수 혜택을 보는 기업들이 혜택을 사회에 환원하자는 주장입니다. 로봇은 분명 세계를 더 부유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양극화 문제는 어느 때보다 심각한 시대입니다. 노동이 없어진 자리에 컴퓨터 기술 능력이 없는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할 것이고 이들의 생계를 위해 국가에서는 기본 소득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기업가나 기술, 능력이 있는 지식인 계층은 자동화 기술의 열매만을 따먹으며 배를 불릴 것입니다. 기술이 돈이 되는 세상에선 기술을 가진 자가 돈을 버는 것은 당연한 말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인간이 주인이지 기술이 주인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기계보다 못한 취급을 받지 않도록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로봇으로 인해 이익을 취하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교타조사가 있겠습니다. 우선 줄어든 일자리만큼 국가가 세금을 걷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국가의 일이 그렇게 모든 줄어든 일자리를 대체할 만큼의 책임을 갖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국가가 줄어든 510만 개 일자리를 전부 다 예전과 똑같은 상태로 만들어야 하는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책 마련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책 마련을 말씀하신 로봇세의 부작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혹시 저희가 어떤 부작용이 있고 그것이 매 이익보다 그것이 매 더 큰 요소인지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사회적 일자리 잃은 사람들을 위한 재원으로 마련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은 혹시 없을까요? 그러니까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로봇세를 걷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확실한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닌데 로봇세를 주장하는 이유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방금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제가 정부의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확답을 못 드리는 이유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로봇세를 거두는 것은 이제 사회에 다시 환원할 수 있는 어떤 재원의 마련 방책 대책으로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인물 반대 2의 인물입니다. 네, 앞서 배지의 발표자가 로봇세가 갖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로봇세가 로봇 소유주에게 부과될 경우에 발생하는 사회적 부작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 로봇세는 로봇 기술 발전에 큰 장애 요소로 작용한다. 둘째, 로봇세가 새로운 기술 시장을 축소시켜 일자리 확대를 억제한다입니다. 먼저 로봇세로 인한 가장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은 기술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의 국가 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기술 인프라 부문에서 올해 2위로 올라 IT 강국의 위상을 과시했습니다. 전체 국가 경쟁력 순위가 29위인 것을 생각하면 우리나라에서 IT 산업의 중요도는 상당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봇세를 부과한다면 신규 로봇의 도입이 줄어들고 그로 인한 수요 창출이 힘들어져 개발자 및 연구자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장기적으로 관련 직업군을 줄어들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IT 강국으로 주목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이 점차 약화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로봇세를 걷고 있는 나라가 전무한 상황에서 로봇세를 걷게 된다면 수많은 기업들이 로봇세를 걷지 않는 국가로 공장 시설을 이전시켜 국내 내수 경기가 줄어들고 수많은 IT 관련 인재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둘째로 찬성 측에서는 로봇의 영향력 확대로 인한 인간의 실직 문제를 해결하고자 로봇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봇 시장의 확대로 인한 취직을 제대로 고려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분명 자동화 로봇을 이용한 생산성 증가로 반복적 업무와 단순 노동을 요구하는 일자리가 줄어들었지만 로봇 기술 관련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되고 새로운 시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정책 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2025년까지 AI가 보편화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만 약 26만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로봇 산업계에서는 로봇 보급이 많은 독일, 일본, 한국의 실업률이 OECD 주요국의 실업률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더 낮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 시대를 4차 산업혁명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기술 발전되고 있는 현대의 흐름에 부합하여 IT 산업에 더 큰 투자를 통해 신기술 확보를 장려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로봇세 적용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기술 퇴보에 따른 국가 경쟁력 약화, 관련 일자리 감소, IT 산업 인재 유출 등 수많은 문제를 야기시킬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로봇세는 로봇 도입에 의한 해결책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차 조사했습니다. 정신 하시고. 네, 첫 번째로 로봇세 도입으로 인해서 이제 사회적 부작용으로 이제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기술 저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 저해라는 발언에는 이제 기술을 좀 더 빨리 발전을 시켜야 된다라는 전제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맞습니까? 네, 앞서 설명했듯이 세계화 시대에서 로봇세를 걷게 된다면 국가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는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로봇세에 대해서는 우리 나라에서의 세법 제정뿐만 아니라 국제 무대에서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네,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인터뷰 끝났고요. 정리할 수 있는